가장 꿈과 희망이 없어서 눈물을 쭉쭉 흘리고 있는 그 업종을 하나 얘기해야 되거든요. 엄청난 지금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업종이 보험이에요. 은행보다 더 심합니다. 지금 보험사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면서 알겠지만 지금 굉장한 가시밭길을 걷고 있어요. 1분기 실적이 물론 돈은 많이 벌어. 은행하고 똑같이 돈은 많이 벌어요. 지금 많이 벌잖아. 뭐 상반기에만 당기순이익이 4천억 뭐 1천억 이렇게 났는데 문제는 이렇게 빠지고 있죠. 보험사가 이것저것에 다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사회성 기업인데 우리나라 성장률 둔화됐죠. 저성장 저출산으로 지금 내려갔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생겼냐면은 금리가 쫙 내려갔거든요. 우리나라 금리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죠. 금리가 이렇게 저금리 시대로 가면 가장 충격을 받는 게 대표적인 업종이 보험사예요. 금리가 내려갔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는 데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가장 가입을 또 먼저 안 하는 게 보험이에요. 경기도 타는데 금리까지 내려가. 그래서 지금 2중고에 4중고 정도에 시달리고 있는데 오죽했으면은 신문기사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리플 A 받은 보험사 주기가 너무한 건데 국내 공제 뭐 한 최고 투자자 CIO가 뭐 기자한테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보험사 트리플 A 받은 보험사 이런 대놓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역성장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는 데다가 저금리의 직격탄이야. 보험사가 왜 저금리의 직격탄이냐? 은행보다 타격이 더 커요. 어떻게 보면은 돈은 잘 벌어. 아직도 엄청 벌잖아요. 왜 은행보다 타격이 더 크냐면 자, 은행은 생각을 해봅시다. 들어온 이자 수익이 있고 줘야 될 대출이자가 있어요. 여기가 대출로 벌어들이는 거고 여기가 줘야 될 돈이면은 이만큼의 마진을 먹죠. 대출로 한 4% 애들한테 주면은 여러분한테 돈을 2%로 조달하면 되니까 요 가운데 있는 2% 정도를 은행이 먹어요. 이게 예대 마진이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 예대 마진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예대 마진도 좀 줄기는 해. 왜냐면은 이게 줄 테니까 당연히 한 0.5% 뭐 이렇게까지 금리가 내려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2%를 붙이기에는 너무 욕을 먹으니까 한 1.5%밖에 못 붙여요. 그래서 예대 마진이 조금씩 내려가긴 합니다. 근데 어쨌건 조절을 할 수 있잖아. 은행은 예대 마진을 조절할 수 있는데 보험사는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 보험사는 왜냐면은 여러분이 가끔 저축성 보험이란 걸 듭니다.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진짜 많이 팔렸어요. 뭐 몇 년에 걸치면은 5% 이율 보장 20년 넣었을 때 6% 확정금리 보장 25년 뒤에 뭐 이런 거 많이 팔았어요. 보험도 하는데 뭐 15년 20년 넣으면은 확정금리로 만기에 준다. 저축성 보험 기억나십니까? 이때 8%짜리도 팔렸어요. 2000년대 초반에 8% 7% 6% 이런 것들이 팔렸거든. 20년 만기 30년 만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뭐예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저게 여러분들한테 줘야 될 부채거든. 부채가 뭘로 들어와요? 고정금리야. 예를 들면 6%짜리 들으면 고정금리 6%짜리 마이너스가 30년치가 예약이 돼 있어. 6% 30년의 빚이 예약이 돼 있어. 옛날에는 금리가 수익률이 이것저것 해서 한 8% 정도를 내면은 뭐 6% 줘도 뭐 좀 남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내려와서 뭐 지금 2%가 안 될 거 아니야. 1점 몇 %까지 떨어져. 그러면은 나는 줘야 될 빚이 고정이야. 근데 나의 수익은 변동금리잖아요. 30년짜리 안 샀으면 이게 5%라고 할까? 이때는 남았어. 꽤 먹었는데 이게 빠져버리면은 이만큼이 다 적자야. 사업비가 있긴 한데 사업비로 커버가 안 되는 거야. 사업비는 또 그때 당시 이익으로 잡은 거고 뒤로 갈수록 이제 앞으로는 이쪽이 마이너스 될 일만 줄줄이 남은 거야. 만약 금리가 내려간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첫 번째 어떻게든 이걸 없애야겠지. 6% 주는 상품을 어떻게든 최대한 없애야 되고 이렇게 고정으로 주는 저축성 보험을 많이 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 리스크를 만들기가 힘들어. 이게 만약에 고정인데 변동금리가 지금 아무데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나라가 뭐 통일 같은 거 없으면 금리가 더 내려갈 것 같잖아. 느낌상으로 금리가 계속적으로 잠재 성장이 내려서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이 마이너스 폭이 점점점 커지는 거야. 근데 참고로 물론 그렇다고 얘네가 무조건 마이너스는 아닌 게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주는 거 있잖아. 이런 6% 수익률 말고 불난 거만 보장해주면은 뭐 내가 한 달에 10,000원씩 주겠다 20,000원씩 주겠다 그런 수익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는 아닌데 이쪽 상품에서 마이너스 폭이 점점 커지는 거죠. 금리가 내려갈수록. 한마디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미스매칭을 한 게 이게 어려운 말로 쓰면은 변동금리 고정금리 미스매칭을 한 게 나한테 마이너스로 돌아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저금리는 금융산업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지만 생명보험 같은 굉장히 부채 듀레이션이라는 건데 부채가 긴 20년 30년을 줘야 되는 심지어 50년을 줘야 되는 그런 보험사들은 3에서 6% 넘는 우리는 뭐 6에서 7% 8% 넘죠. 그런 부채를 끌고 가고 있다. 이거 미국에서 나온 얘기. 그다음에 금리가 내려갈수록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그런 와중에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회계 기준도 굉장히 깐깐하게 만듭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IFRS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회계 기준이에요. 회계 기준을 점점 깐깐하게 하면서 보험회사가 이 회계 기준을 맞추려고 시가를 평가하고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가 계속 잡히는 거야. 점점 이건 굳이
굳이 뭐 어려운 얘기니까 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런데다가 이렇게 고민을 막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률이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은 우리가 또 컨닝할 게 있잖아요. 컨닝. 우리나라는 언제나 컨닝할 게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선 선진국이 있거든요. 나라가 늙어가는 거에 대해선 선진국가 있기 때문에 옆 나라 애를 딱 보는 거지. 잠깐만, 옆 나라는 어떻게 됐나 이렇게 늙어갈 때 너 늙는 거에 대해서는 먼저 늙었잖아. 선늙하신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옆 나라를 보니까 1997년에서 2001년 사이에 9개가 파산했습니다. 옆나라를 쓱 보니까 저 나라가 요때 충격받아서 성장률이 막 이렇게 내려가면서 금리가 완전히 아래로 박던데, 그때 보면은 1등에서 10등까지 큰 데는 안 망했는데 중간 기업들이 다 날라왔어. 똑같은 이유. 일본 보험사는 왜 잇따라 파산했나, 이런 제목을 가진 기사가 2019년 8월에 나왔어요. 1997년 2001년에 망한 일본 보험사를 왜 2019년에 기사를 내겠어. 이게 망한 지 20년 된 그런 거를 왜 우리나라가 2019년에 이거 기사를 내겠니. 딱 보니까 이거 돌아가는 꼴이, 이게 잠깐만, 저금리, 경제 침체, 잃어버린 20년, 뭐 우리도 지금 잃어버린 20년이잖아요. 예전에 영상에도 나왔지만 자산 수익률 하락, 역마진 발생. 야,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게 일본 얘기인지 우리나라 얘기인지 헷갈리잖아. 경기 침체, 저금리, 수익률 하락, 역마진 발생. 잠깐만, 이게 우린가? 이게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이거 우린가? 물론 대형사들은 안 망했어요. 왜냐면은 적자는 아니거든, 지금까지는. 자,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말 나오죠. 역마진, 저조한 수익률. 역마진이라는 건 아까 그런 이유로 역마진이 납니다. 자, 역마진이 나니까 그럼 뭐가 있겠니? 답은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 보험사들도 전부 똑똑한 분들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익률을 올려야 돼. 우리나라는 보니까 답이 없어. 금리 내려가는 거 봐요. 지금 답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민연금과 똑같은 거죠, 사실은. 수익률 올려야 되니까 해외로 나가. 너도 나도 해외로 나갑니다. 해외 상품을 막 사. 뭐 얼마를 산 거야? 해외 채권을 26조? 18조? 17조? 뭐 13조? 뭐 이렇게 사. 사야지 어떡하겠어. 지금 줘야 되는데 나가서 막 사요. 해외 자산을 막 사다 보니까 수익률은 좋아. 그래, 수익률은 그래, 뭐 금리가 높으니까 수익률은 조금 뭐 올라갈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이렇게 사다 보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당연히 이번에는 수익률, 아까 전에 변동금리, 고정금리는 뭐 이렇게 점점점 저런 고정금리 상품을 늘리면서 리스크를 줄여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환율 리스크가 커져. 이렇게 많이 사다 보니까 환율이 잘못 가면은, 잠깐만, 변동금리, 고정금리 미스매칭 리스크는 줄였는데 환율이 잘못 가면은, 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험법으로도 뭐 해외 투자 비중 이거 지금 없어진다 그럽니다. 뭐 30%를 더 늘려준다고 하는 그런 법안이 있는데 그것까지 아실 필요 없고, 환율 리스크가 이번에 또, 물론 요즘에 워낙 약세기 때문에 땡큐 베리머치 하고 계시겠지만 환율 리스크가 커져요. 그럼 역마진이 얼마나 됐냐? 국내 보험사 역마진 나오지만 삼성생명 기준으로 79bp, 마이너스 0.79%, 6월에는 마이너스 0.93%.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마진이 저축성 상품에는 1% 이상 커질 것 같아. 지금 운용 자산 수익률을 1%를 올린다는 거는, 야, 이거 거의 불가능하잖아. 수익률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1%를 올릴 수 있냐? 저 큰 자금이. 운용 수익률 1% 올리는 게 거의 힘들기 때문에 그거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들다. 그럼 부채 조정을 해야 된다. 부채 조정이 뭐예요? 여러분한테 6% 주기로 하고 8% 주기로 한 거를 어떻게든 조정을 해내서 금리 부담을 낮춰야 된다는 거. 이런 걸 누구한테 또 넘기든가, 이걸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게 하든가, 이제는 이런 고금리를 주는 고정형 상품을 팔지 않든가. 물론 평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요즘에 그 저축성 보험 잘 안 팔아요. 파는 게 많이 줄였어. 일부러 줄입니다. 정부에서도 뭐라 그러고. 그런데 왜 적자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장성 보험에서는 벌어서 그래요. 뭐 한 번 나면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보장하고 사건이 안 터지면은 돈 가져가는 보험에서는 돈을 벌어서 그런데, 자,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삼성생명도 지금 저금리의 역마진 확대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 좀 나오면서, 물론 그래도 돈은 잘 벌고 있습니다. 잠깐 삼성생명 실적 보여드리면 돈은 잘 벌고 있어요. 영업수익도 있고 순이익이, 물론 이거는 지금 영업이 올라가는데 부동산 팔아서 그렇고요. 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에서 옆으로 쭉 14년부터 그냥 뭐 무난하게 1조 한 4천억, 1조 언저리 정도는 벌고 있어요. 무려 1조를 버는 회사가 지금 뭐 사활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때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은 잘 버는. 2015년부터 사실 나왔어요. 맨날 보험사 절반 사라진다 그런 얘기 나는데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습니다. 절반 사라질 것 같진 않고 향후 미래가 굉장히 좀 어두워진다는 말인데, 그러면은 2015년부터 나온 말인데 왜 2019년에 갑자기 이게 커졌냐? 이거 갑자기 신문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보험업계 그러면서. 일단 갑자기 이익이 반퉁이 나면서, 이익이 왜 반퉁이 났을까? 뭘 왜 반퉁이 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한국채 10년 금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2018년 여기잖아요. 2019년 여기고 금리가 얼마나 빠졌나 보세요.
이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빠진 거예요. 이게 2018년 초만 해도 우리나라 국고채 10년이 2이 정도면 얼마야? 한 2.7 정도 됐겠네. 2.7%. 지금 얼마입니까? 1.3이 됐어. 1.3. 1.3보다도 더 내려갔다가 올라온 것 같은데 반퉁이 났어요. 반퉁이. 이게 이렇게 빠지니까 지금 들어오는 수익이 반퉁이 나는 거거든. 얘네 입장에서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줘야 될 건 정해져 있어요. 저런 저축성은 몇 %건 정해져 있는데 나갈 건 정해져 있는데 들어오는 수익은 이게 반퉁이 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위기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사람들은 빠르죠. 이게 대표적인 ETF인데 보험사 ETF. 보험사들 모아서 가격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ETF 가격이 여기다가 일로 왔어. 보험사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2018년 초까지만 해도 보험사 주가가 여기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 왔어. 이 보험사가 대충 다 절반퉁 났다고 보시면 돼요. 쫙요 쫙. 물론 이게 우리나라의 좀 한정적인 얘기는 아니긴 한데 우리나라가 좀 유독 심하죠. 이런 쪽에서는 PBR이 은행은 0.3배 4배 그런 등치가 커서 그런 거고 보험사도 PBR이 0.3배에서 0.5배입니다. 뭐 1조를 버는 회사가 PBR이 0.3배에서 0.5배. 어떤 건 0.3배 이하 구간으로 떨어질 것 같아. 아니 물론 삼성생명은 0.7배 정도 이렇게 높은데 돈은 꽤 몇백억씩 버는데도 지금 뭐 PBR이 은행 수준이죠. 은행보다도 더 내려갈 수준으로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게다가 몇 가지 이슈가 더 있습니다. 보험사는 최근에 실손보험 이슈가 있어요. 금리가 가뜩이나 이렇게 쫙 내려가서 보험사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실손보험에서 손해율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팔면 팔수록 손실이야. 팔면 팔수록 의료비 청구액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실손보험 요즘 잘 안 팝니다. 의료보험 하는 게 늘어나니까 기존 비급여 진료가 다 포함이 되니까 기존에는 비급여 진료가 있었는데 이게 급여로 포함됐거든요. 보험 받는 쪽으로 다 포함돼 들어가니까 기존에는 안 하던 거를 오히려 이쪽이 이만큼 커져서 다른 비급여 진료가 점점 늘어나는. 왜냐하면은 병원이나 의사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돈 많이 버는 게 좋으니까 경제성이 좋은 쪽으로 사람들이 쏠리다 보니까 풍선 효과 때문에 그 보험 활용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진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과잉진료라는 표현은 이분들도 사람인데 경제적 인간인데 같은 거를 해도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가니다 보니까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과잉이죠. 와, 그래서 손해보험사들이 저거 실손보험이 이렇게 됐어요.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의료비 청구가 늘어나면서 지금 이렇게 컨센서스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30%에서 40% 정도 이익이 다 줄었어요. 쫙쫙 이게 줄었어요. 오죽했으면 애널리스트 형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야, 보험회사 니들 손해율 관리도 하지 못하면서 지금 성장 경쟁을 하는 게 맞냐? 이게 레포트가 진짜 도발적인 제목인데 손해율 관리도 못하면서 지금 성장 경쟁을 하고 있어.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싶어요 라는 내용을 쓴 거거든. 아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손해율이 지금 10% 9.6%포인트가 늘었는데 그런데도 지금 뭐 경쟁하고 앉았으니 뭐 보시면은 뭐 방법이 없다. 니들은 보험료를 올리는 거밖에 유일한 방법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심지어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승자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성장 경쟁을 해도 니들은 승자가 아니야. 승자가 없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오죽했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드디어 보험사가 2019년 8월 실손보험을 판매 보이콧 3천만 명이 가입한 상품인데 판매 보이콧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보이콧하는 분위기. 상품을 유지했지만은 이제는 이거 못 팔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거 말고 하나가 사실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2중고 3중고가 겹쳤어. 경제는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보험은 잘 안 들어. 인구가 줄어드니까 젊은 사람들이 줄으니까 더 안 되는데 금리는 막 내려가고 지금 의료보험 그 보험 체계 바뀌면서 실손보험 적자나 그런데다가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어떤 사업이 바뀌었던 게 GA 채널이라고 기존 보험업계에 계약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전에는 어떤 보험사에 가면 그 보험사 걸 들고 저 보험사에 가면 저 보험사 걸 들었는데 이제는 많은 보험사 보험 상품을 한 군데 모아서 파는 업체들이 생겼어. GA라고 합니다. 독립법인 대리점에서 제너럴 에이전시죠. 독립법인 대리점. 한마디로 전자기기 파는 거에 하이마트 같은 게 생겼어요. 예전에는 삼성생명은 삼성보험 팔았고 하나생명은 하나 거 팔았고 누구는 누구 거 팔았는데 갑자기 하이마트 같은 애들이 들어서서 이 회사 저 회사 이 보험을 다 파는 거야. 그걸 GA라 그래. 딱 하이마트. 이런 게 들어서 이제 보험 상품을 막 파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팔다 보면 당연히 많이 남는 걸 팔겠죠. ABC 마트라고 당연히 많이 남는 걸 팔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돼요. 왜냐면 책임은 GA가 지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지는데 가장 많이 남는 거 위주로 팔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많이 생기고 있는 걸 넘어서 지금 역전됐어요. 이 GA 아까 하이마트 같은 ABC 마트 같은 데서 파는 설계사가 더 늘어날 정도로 이게 시장을 지배하는, 보험사가 시장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판매망 자체가 하이마트나 뭐 ABC 마트 같은 이런 회사들이 GA가 등장을 하면서 이쪽으로 권력이 넘어가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거 뭐 굳이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지만
거는 이게 예전에 2016년도에부터 시작했던 그 싸움인데 메리츠 화재가 뭐 시작했다 그러는데 저기에 많은 수수료를 주면서 계약을 따오면 수수료를 더 많이 주고 계약을 따오면 수수료 더 많이 주고 이러면서 MS가 메리츠 화재가 점점 올라가니까 나머지 회사들도 다 저런 식으로 따라해서 뭐 월 납입 보험료 더 많이 주고 수수료 많이 줘서 GA를 통해서 MS를 올리는데 성공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GA가 너무 커졌고 여기서 과잉 경쟁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안 그래도 보험회사 어려운데 저기까지 커지면서 휘청휘청 끌려다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집에 이렇게 그 아래 위에서 흔들어대니까 참 바람 잘 날이 없다. 바람 잘 날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게다가 불난데 부채질하는 집도 한 집 더 있죠. 우리 카카오 형님들이 잘 생각해보니까 우리 카카오톡에 보험 같은 거 하나 올리면은 모양이 예쁠 것 같아. 우리도 하나 올려보지 해서 요즘에 그 GA 설립을 아마 톡 어딘가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모양이 비주얼이 아름다울 것 같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신 거죠. 보험회사는 그리고 아까 같은 그런 변동금리, 고정금리, 환리스크하고 더불어서 자산 듀레이션 리스크란 것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미스매칭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한테 고정금리로 30년 뒤에 6%를 준다. 이러면은 부채, 빚의 길이는 30년이에요. 근데 자기한테 들어온 돈들은 2년짜리 국채, 10년짜리 국채, 뭐 3년짜리 은행채 이런 걸로 메웠거든. 줘야 될 빚은 30년인데 내가 지금 돈을 운영하는 거는 짧은 걸로 운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롤오버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3년짜리면 10번 롤오버, 10번 자산을 샀다 팔았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30년에 걸친 6%를 10번 중에 몇 번을 채우지 못하면은 역마진이 커지잖아요. 이거를 자산부채 미스매칭이라 그래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역마진이 커지니까 이제는 급했죠. 부채가 저렇게 긴데 자산을 듀레이션을 늘려야 되니까 보험사들이 신문에 많이 보면은 요거 이해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린 건데 듀레이션 확대가 급하다. 왜냐? 줘야 될 빚이 기니까 20년 30년에 걸쳐서 빚을 줘야 되니까 보험사들이 장기 채권을 엄청나게 많이 매수해요. 신문에 보면은 역마진이 내가 줘야 될 거는 5%인데 30년간 5%를 줘야 되는데 나는 2년짜리 채권, 3년짜리 채권 이런 거 사고 있으니까 2년 뒤에 또 뭔가 사야 될 거 아니야. 30년치를 채우려면 2년짜리는 15번을 사야 되고 3년짜리는 10번을 사야 되죠. 이 10번을 사는 동안에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가 자기들 자산도 길게 하기 위해서 항상 정부한테 얘기하는 게 장기채 발행해 주세요. 초장기채 발행해 주세요. 30년짜리 국고채 삽니다. 50년짜리 국고채 삽니다라고 다 보험사가 사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단기 역전에 굉장히 한몫하죠. 우리나라 장기채 최대 큰손이에요. 최대 큰손. 장단기 역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30년 이상 긴 채권들은 거의 이쪽 보험사들의 놀이터예요. 여기밖에 안 사요. 무조건 사야 되거든. 저게 만약에 거꾸로 가면 큰일 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은 잘 벌고 왔는데 올해부터 지금 돈 버는 게 한 40% 가까이 푹 꺼지고 GA가 저렇게 앞장서면서 판을 흔들고 있고 저출산 저금리로 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고 물론 일본은 어떻게 됐냐? 일본도 잠깐 봐야죠. 일본은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됐냐? 그 뒤에는 다행히 일본은 마진이 흑자로 전환됐거든요. 일본 보험사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쟤네는 그러면 옛날에 망했는데 요즘엔 왜 안 망하냐? 이러고 봐야 되니까 요즘에 보면은 일본은 흑자가 됐어요. 왜 흑자가 됐냐면은 마진이 흑자가 된 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 게 아니라 주는 수익률이 내려갔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분들이 살아가는 방법.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수익률이 올라간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주는 수익률이 내려갔어요. 일본으로 미리 보기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버티면은 이제 우리들은 1% 이자만 줘도 만족할 날이 올 수 있어요. 2% 이자만 봐도 만족할 날이 올 수 있어. 아직은 우리가 눈높이가 높아서 3%, 4%, 5%를 받았는데 일본처럼 한 10년, 20년 있으면은 이제 1, 2%로도 만족을 하는 거야. 그때가 되면은 이제 흑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신문기사 많은 제목이 위기예요. 보험사는 위기다. 고령화에 초저금리에 아까 저런 이유들. 이 위기를 넘어서 이분들은 보험산업은 지금 굉장히 기대감 자체가 없죠. 국내 보험시장은 이미 보험시장 가입률이 98.4% 거의 100%예요. 시장이 늘어날 것도 없어. 시장이 줄어들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저금리는 더 심해질 것 같고 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보험을 더 많이 들 것 같지도 않아. 역마진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뭐 해외 상품 수익률이 엄청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러니까 지금 뭐 기대할 게 없죠. 돈을 지금 당장 많이 벌고 안 벌고가 아니라 기대할 게 없으니까 보험산업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나중에 제가 한번 드리겠지만은 이런 거와 다르게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는 업종이 이겁니다. 요 회사는 정말 변화의 선두에 서서 넘버원이 될 수도 있는데 변화에 뒤떨어지면은 이 업종이 없어요. 업종이 개인적으로 변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게 금융사 중에 카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드릴게요. 카드는 왕이 될 수도 있고 폰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위기에 지금 서 있지 않을까. 자, 자러 갑시다. 안녕. 좋은 시간 되세요.